재개발의 직권 해제는 잘못됐다고 자꾸 그렇게 사법부는 해석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과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지금 어떠냐? 혼란에 쌓여 있는 곳입니다. 장이 9구역은요, 이 가로주택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정비업체에서 장이 9구역에 엄청나게 열심히 해볼 거라고 정비업체 들어온 곳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해제돼 버린 거예요. 그 해제돼 버리면 그 업체는 용역 계약도 취소가 되는 건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번 가로주택이 활성화될 때 장이 9구역을 자기들이 임의로 뭡니까? 전체 세트를 다 나눠가지고 가로주택 9-1, 9-2, 9-3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주택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일부 사람들 뭐랍니까? 야, 사법부의 해석 보니까 직권 해제가 잘못됐대. 그러니까 우리 가로주택은 너무 뭡니까? 지저분하니까 그냥 또다시 재개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분명히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사법부의 해석이 달라지니까 혼란이 왔잖아요.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다 투기 가열지구예요, 여기가.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느낌 없잖아요. 많이 이제 지난데 가로주택을 하든 재개발하든 둘 다 호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을 하냐? 말 그대로 어딥니까? 재개발을 하냐? 그거는 두 개의 고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는 임장을 장이 9구역부터 해서 뭐 가보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일단 키워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로주택은요, 무조건 재개발이 해제된 곳만 가로주택을 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하면은 분명히 뭡니까? 장이동 있죠. 장이동. 뭐 9구역이나 뭐 다른 구역에서 가로주택을 시작하고 있는 곳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본을 알고 가시면 좋고요. 장이 13구역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개발 해된 곳에서 섹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홍보관도 만들면서 하고 있고, 보세요. 재개발과 다르게 이 가로주택은 15층밖에 못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층수들이 좀 낮아요. 맞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거주하 살다 보면 30층도 좋지만 15층도 남들 쾌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주택과 빌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는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제가 관심 있는 곳은 이거예요. 재개발 해제된 곳에 가로주택을 보는 것만 아니고요. 혹시 방배 6구역처럼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죠. 있는 곳에 이런 뭡니까? 작은 맨션들이나 연립 맨션의 아파트 있죠. 이런 친구들을 지금은 이 친구는 뭡니까? 7층밖에 못 올라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을 할 경우는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거죠. 재개발해서 만들어지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13억 14가를 한다. 그러면요, 이런 2층짜리 연립맨션 같은 경우는 매매가 얼마냐?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으로 재탄생된다면 8억에서 7, 8억 이상 갈 거라고 보죠. 그 차이만큼은 뭡니까? 내가 봐도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요. 왜 제가 자꾸 서울로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GS건설이요. 부산에 있는 가로주택을 할 때는 공사비 한 550만 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는요, 공사비 얼마 받겠습니까? 부산은 분양가가 1,500대는데 공사비가 550만 원 하는 거라. 서울의 분양가는 최소 3천만 원인데 공사비 얼마 되죠? 1,100만 원 아니에요. 분양가가 3천만 원 하더라도 공사비 포지션은 한 600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값 차이가 뭡니까? 분양가에서 땅의 비중이 크죠. 그런 곳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비록 개량적인 용적률에 의한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뭡니까? 소규모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만들어지는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쪽 동네를 보고 있고요. 원래 지금 제가 처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난다는 서울 대치동에서 치과의사 하시는 분인데, 이 의사들 모임들 보면 지금 공략하는 게 서울에 위치 좋은 데 있죠. 위치 좋은 곳에 오래된 아파트나 맨션을 가지고 소규모 재건축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정부의 규제를 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법인 대출보다는
자기의 부담금을 좀 많이 부담해서 안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한 게 뭐냐면, 쌤, 정말 웃긴데 아파트 빌라 이름 웃겨요. 라길래. 왜요? 하니까, 이름이 경일빌라예요. 이런 거예요. 경일빌라.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했는데, 잘 보세요. 대치동 쪽에 있는 경일빌라인데요. 자, 잠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규모의 재건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지정이 잘 됐고요. 대치동은 뭡니까? 하원가 중심으로 해서 엄마 아파트 재건축 빼놓고 나머지는 뭡니까? 땅의 효용 가치가 높다 보니까 큰 프로젝트가 들어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맞죠? 엄마 빼놓고 나면 큰 프로젝트 들어설 수가 없는 곳인데, 이 근처에 보니까 역세권 근처고 학년도 좋은데, 여기 보니까 경일빌라가 어떻습니까? 3층짜리인데요. 4개 동이 있는 거예요. 4개 동이. 그런데 옆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가 25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였냐? 그 당시 7억에서 9억이었어요. 솔직히 부산 사람이죠. 이 아파트 한 2억 좀 사겠구만 하겠지만은 7억에서 9억 한 거예요. 그럼요. 마진이 우선 나와지는 게 뭐냐면, 주민들의 추가 부담이 좀 있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25억 선에 한다면 이 친구가 9억 하잖아요. 그럼 재건축에 의해서 추가 부담금 내더라도 13억 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25억짜리 옆에 이 친구가 13억이 아니고 16억 정도 해가지고 분양하더라도 그나마 뭡니까? 잠시쯤 대단지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아파트는 가치가 없겠지만, 땅의 효용 가치가 높고 땅의 집가가 활용도가 높은 곳에는 작은 아파트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싸고 넓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땅의 효용 가치가 높은 동네죠. 이런 동네에 있는 5층짜리 한 3, 4개 동, 즉 기존 세대수가 한 3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나 맨션들을 사가지고 소규모 재건축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지방은 무조건 30개짜리는 상업지역이 돼야지만 답이 나오는데, 이런 친구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30개짜리라도 아파트 지금 가치가 달라지는 거 완전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요일에 가는 임장이 이런 임장입니다. 그래서 천호동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보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에는 부산 또한 서울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규제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입지 좋은 1급지부터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샘플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을 가봤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봉황파크가 아닙니다. 봉황파크가 아니고 봉황맨션인데, 이 동네도 이 뒤쪽에는 하원가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나마 우성보라가 소규모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이 봉황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대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옆에 쪽에 뭡니까? 남천 17블록이라는 곳에서 조합 설비됐어요. 즉 가로주택이 조합 설비됐으면 내 혼자 소규모 재건축하는 것보다 같이 하다 보면 분위기가 같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보세요. 봉황 맨션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2층짜리 요 쪽에 있는 친구들이 하원가로 다 연결됐다 보니까 그나마 위치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산 남구 대연동에 보면 대연 7구역 SK 아시죠? 그 구역도 저희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역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창맨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창맨션이라고 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도로변 앞에 접하고 있어서 좋은데 이 안쪽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오래된 연립맨션이에요. 그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잘 보세요. 기존 20평 가지신 분에게 새 아파트를 20평 주고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20평 가지신 분에게 새 아파트 20평 줄 때는요, 기본 추가 분양가 몇 천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기존 20평에서 신축 아파트 20평 가는데 추가 분양이 얼마냐? 제로입니다, 제로. 추가 분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할 때 가치가 얼마냐면 20평이 한 1억 5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새 아파트 20평 만들어진다면 얼마일까요? 분양가 1,300만 잡았을 때 20평이면 2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가만 앉아서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뭡니까? 단순한 개발 보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1억 5천짜리가 2억 5천 정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본질적인 수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아니죠. 성청 맨션을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 약간 조금 가보면 뭡니까? 도로변 앞에 있는 어디입니까? 대형 맨션이거든요. 대형 맨션. 대형 맨션이 항상 소규모 재건축하는데 위치가 좋았는데 항상 힘들던 게 뭐냐면 1층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뭡니까? 동의를 하셔가지고 장애 총회를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성장 맨션을 보는 것보다 대형 맨션 있죠. 도로변 앞 대형 맨션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